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 이론은요, 이제 7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과 기본 이론이 끝나면 심화 이론, 심화 이론이 끝나면 이제 기출 문제 풀이, 기출 문제 풀이가 끝나면 바로 모의고사 문제 풀이, 그리고 마무리 정리까지 이런 순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기본 이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전공자들도 있기 때문에 기본 이론은요, 비전공자 눈높이에 맞춰서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학습을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최근 8년 동안에 출제가 되었던 영역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각각의 파고들기 영역들을 집어넣어서요.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들, 좀 더 심오한 내용들,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들도 함께 기본 이론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심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들로 바로 정리를 해나가는 핵심 요약이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공 기초가 기반이 되어서요. 바로 깊이 있는 핵심 내용들로 함께 공부하시게 될 텐데 기출 내용과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2023년도에 새롭게 등장하게 될 그 신개념의 형태들이 무엇인지를 제가 파악을 해서 우리 주무관님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 내용들을 통해서 바로 2023년도 출제 전망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번째는 기출문제 풀이가 될 텐데요. 좀 전에 2022년도 지방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수험생들을 위해서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자, 영역별 기출문제 풀이를 하게 됩니다. 우선 우리 기본서는요. 바로 그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회복지 실천, 그리고 사회 서비스 이런 형태들로 우리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 구성마다의 영역별로 단원별로 기출문제들을 바로 묶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묶어서 만들어 놓은 문제들에 대해서 스타일은 다르지만 같은 영역들에 있는 문제들을 다양한 형태들의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고안해냈던 부분들이니까 아주 많은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 번째는 이제 회차별 2015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내용들을 회차별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시는 그런 과정들을 가게 됩니다. 먼저 우리 주무관님들이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 번째 저와 함께 해설을 통해서 전개해 나가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었던 기출 문제를 변형을 시킵니다. 변형시킨 문제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응용 능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에는 이렇게 영역별 문제, 기출문제, 회차별 기출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회차별 기출문제에는 바로 기존에 있는 기출문제와 기출을 변형시킨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번째는 모의고사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모의고사 문제풀이는요, 이제 10월 달부터 모의고사 1회, 2회, 3회, 4회, 5회, 그래서 이제 5월 말까지 총 9회까지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영역들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잘 이해하고 개념 정리가 되었는지를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매달마다 문제를 풀어보면서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자신의 실력을 점검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공부를 많이 못해갖고 모의고사 지금 보면 가끔씩 우리 주무관님들 예비 주무관님들이 이제 모의고사 보셨어요? 그러면 안 봤어요. 왜 안 보셨어요? 그러면 많이 공부 안 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이 공부 안 했다 하더라도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모의고사를. 그래서 자신의 실력, 자신이 얻게 되는 그 점수가 몇 점인지를 자기 스스로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내가 이거밖에 50점밖에 못 받았네. 내가 좀 더 사회복지개론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야지. 80점 받았네. 아, 내가 고득점 받기 위해서 90점, 100점 목표를 세워야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 목표들이 만들어지는데 아예 준비를 안 하고 시험을 응시를 안 하면 내가 점수가 몇 점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마다 진행되는 동형 모의고사를 한번 꼭 풀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월과 3월부터는 이제 동형 모의고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합격 모의고사는 매달마다 에듀윌에서 시험 보시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동형 모의고사는 제가 교재를 기반으로 해서 동형 모의고사 문제 해설을 하게 될 텐데요. 먼저 이것도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해설을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난이도 하에서부터 중에서 상 계속적으로 난이도 상승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키워나가고요. 그다음에 실전 감각을 최대한 이끌기 위해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게 바로 동형 모의고사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보는 마지막 부분, 즉 6월 달에는요, 바로 이제 파이널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법령과 함께 파이널 특강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셔야 되는데요. 특히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 법률이라는 거는요, 매년마다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서에는 나와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제 2023년도가 되면서 새롭게 이제 변경되거나 변형되는, 개정되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개정된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신 법령 특강도 꼭 공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 번째 파이널 특강도 함께 공부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로 함께 공부하시게 되는데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들로 한번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 이론입니다. 기본 이론은 바로 비전공자들 눈높이에 맞춰서 강의가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전공자도요, 다시 한번 기초부터 탄탄히 다진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비전공자들, 즉 평생교육원이나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공부하셨던 분들은 사회복지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는요, 다른 학문하고 좀 틀리게요, 우리는 다학문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다학문 체계라는 건 뭐냐면 뭐 철학이나 그다음에 경제, 그다음 법학, 의학 이런 것들은 단일 학문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복지는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그다음에 심리학 모든 내용들이 총망라되어 있단 말이죠. 총망라되어 있으니까 사회복지를 전공한 전공자들도 사회복지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 경제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또 우리 사회복지에서 쓰고 있고요. 법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또 법학적인 용어, 법률적인 용어를 또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심리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용어들, 뭐 원조니, 클라이언트니, 뭐 다양한 영역들을 또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뭐 이론들과 모델들을 또 적용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철학적인 부분, 종교적인 부분, 다양한 형태들의 용어들을 쓰다 보니까 그 용어가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개념 파악이 안 되는 거고, 개념 파악이 안 되면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 개념이 이해 안 되면 암기가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용어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문제, 불상사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공자 또는 비전공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기본 이론으로 적용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영역들이에요. 그것이 돼야만 체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죠. 체계적 학습, 용어 정의가 되면 개념 파악이 되고, 개념 파악이 되면 개념을 이해하고, 개념이 이해되면 암기가 될 수 있다는 체계적인 학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번째는 바로 최근 8년 동안에 출제된 영역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개념과 함께 파고들기로 이런 문제가 이런 영역에서 출제가 되었어요. 이 문제가 이런 영역들에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 내용들을 함께 해서 실전 감각을 조금씩 이제 보여드리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기본 이론에서 설명하게 될 강의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심화 이론이라는 거죠. 심화 이론은 기본 이론에 대해서 압축해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핵심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군더더기 같은 건 다 빼버리는 거예요. 자, 군더더기를 빼버리니까 바로 용어 정의에 대한 해설, 내용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용어가 이해가 안 되면 개념이 안 되기 때문에 개념이 안 잡히면 이것도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 이론이 설명이 된 상태에서, 공부가 된 상태에서만 핵심으로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심화 이론으로 넘어와야 된다는 거죠. 왜? 용어가 이해가 안 되면 개념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전공 기초를 기반으로 해서 깊이 있는 학습 내용들을 공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기출 내용과요, 그리고 이제 2023년도에 어떤 형태들로 새롭게 또 등장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신개념의 내용들을 함께 포함시켜갖고 핵심 요약집으로 심화 이론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 번째는 이제 세 번째, 기출문제 풀이가 되겠죠. 자, 기출문제 풀이. 우리는요, 사회복지라는 것 자체가 어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학문이 아니라 바로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가치, 존중,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존엄성, 그리고 가치,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내용들을 함께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 바로 사회복지에 대한 윤리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고지된 동의, 전문적인 어떤 가치에 대한 판단, 이런 부분들이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기본 이론과 그 다음에 핵심 내용으로만 달달달 외워서는 바로 문제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문제들을요, 다 찢어놓고 그것을 각각의 영역별로 A부터 Z까지 영역별로 다 문제들을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특정 영역에서의 문제들을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문제들을 다 모아놓고
같은 동일한 영역들인데 그 동일한 영역에서 스타일이 다른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영역별 기출문제 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역별 기출문제를 풀어서 각각의 영역별로 분류를 시켜놓고 스타일이 다른 다양한 문제들을 풀면서 조금 더 체계를 개념화시키고 개념을 좀 더 이해하면서 암기에도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아주 획기적인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죠. 회차별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15년도, 16, 17, 18, 19, 20 이런 식으로 각각의 회차 연도마다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문제들을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자,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지금 현실적인 어떤 개정된 내용들이나 변경된 내용들도 다 이 기출문제 안에 다 이제 수정을 해서 나오는 기출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버 고시센터에 들어가면 바로 모든 기출문제들인데 그거는 그때 당시엔 그게 옳았지만 지금은 옳지 않은 내용들이 많아요. 왜? 변경되거나 수정되거나 개정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개정이나 수정이나 변경된 내용들을 보완을 해서 만든 교재로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차별 기출문제 풀이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 번째는 이 회차별 기출문제인데 기출문제를 변형을 시켰어요. 보기형 문제를 선택형 문제로, 선택형 문제를 보기형 문제로 이렇게 바꿨거든요. 바로 이번 2022년도에 새롭게 한번 등장을 좀 시켜서 기출 변형 문제를 해봤는데요. 당연히 바로 영역별 기출문제 풀어봤고 그리고 회차별 기출문제 풀어봤어요. 근데 당연히 풀어봤으니까 동일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걸 살짝만 변형만 시켰는데도 문제를 못 풀더라고요. 문제를 못 풀어요. 자, 여기서 80점 나고 여기가 90점 나왔어요. 똑같은 문제들이죠. 영역별로 있는 거고 회차별로 있으니까. 그걸 변형을 살짝 시켰는데도 50점, 60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단순히 암기만 했다라는 거죠. 응용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응용 능력까지 키워주려고 바로 기출 변형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출 변형 문제까지 풀어본다면요. 어떤 문제가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이제 응용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 키워지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다 커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 번째는 이제 모의고사 문제풀이가 되겠죠. 자, 모의고사 문제풀이는 말씀드린 대로 2022년도 10월부터요. 2023년도 6월까지 총 9번에 걸쳐서 매달마다 모의고사를 보시게 되고요. 그 모의고사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실력, 주무관님들의 실력을 확인하시게 됩니다. 확인을 꼭 하셔야 내가 어떤 점수의 지금 수준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안 보면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지, 내가 진짜 사회복지 공무원에 합격할 건지 말 건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마지막까지만 시험 보고 그냥 끝 이게 아니라 내가 계속마다 내 스스로를 당금질하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메꿔나가고 이런 노력들을 해야만 진정한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매 회마다 실시하고 있는 합격 모의고사 꼭 풀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동형 모의고사가 이제 3월부터 2023년도 3월부터 난이도 하에서 상까지 순차적으로 난이도 상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 주무관님들의 실력을 업시켜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함께 공부하시면서 문제 해결 능력까지 키워나가시면 큰 도움이 되고 고득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무리 정리까지는요, 바로 최신 법령입니다. 그래서 매회 1회에서 2회 문제 정도가 이제 20문제 중에 한두 문제가 꼭 이렇게 이제 최신 법령, 변경된 내용들이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까지 우리가 다 잡아내서 고득점까지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족한 뭐 사회복지 행정법이나 또는 영어나 이런 부분에 부족한 점수들을 우리 사회복지학개론에서 메꿔 나가자는 거죠. 예. 똑같습니다. 국어, 영어, 한국사 뭐 다 모든 과목들이 다 20문제고요. 다 같은 점수들을 갖고 있어요. 어느 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중요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점수와 과목과 내가 좀 점수가 부족한 그런 과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메꿔나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사회복지개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널 특강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제 공부했던 모든 내용들, 기본 이론, 심화 이론, 문제풀이, 그 다음에 파이널 특강, 요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정리 단계가 바로 파이널 특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기간별 커리큘럼을 마지막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기간별 커리큘럼은요, 이제 2022년도 이제 7월, 8월에는요, 기본 이론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을 통해서 개념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개념이 이루어져야
바로 용어가 확인이 되고 용어를 통해서 개념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를 확립하는 것이 세부 목표를 잡고 있고요. 요때는 이제 무료 특강으로는요,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영역이 바로 사회복지정책법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정책이 되게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책과 관련된 부분으로 7월과 8월 사이에 바로 이제 무료 특강으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발달사 영역들을 함께 그 무료 특강을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과 10월에는요, 기본 이론은 2달 코스거든요. 2달 코스로 끝나면 바로 이제 심화 이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심화 이론은 핵심 요약이라고 했었어요. 핵심 요약은요, 기초가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만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기본 이론 없이 바로 핵심으로 들어갔다면요, 용어 정리 해결 안 되고 용어 정리가 해결 안 되면 개념까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이론을 꼭 들어야만 핵심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통해서 핵심 파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때도 바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이론 그리고 모형들에 대한 부분을 할 건데요. 이론, 사회복지 정책이 어떻게 발달했는지 그 이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서 모형들이 만들어집니다. 사회복지 정책 모형들이. 그래서 웰렌스키와 르보가 제시했던 뭐 자녀적, 제도적 모형이나 그 다음에 에스핑 앤더슨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3분법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자유주의 복지국가, 그 다음 조합주의 복지국가, 그 다음에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그 다음 번째는 바로 조지아 윌딩이죠. 조지아 윌딩은 1976년도에 이제 4분법이라고 해서 바로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그리고 페이비언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를 만들었고요. 1994년도에 두 가지를 더 얹어서 6분법이라고 해갖고요. 신우파, 그리고 중도 노선, 사회민주주의,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페미니즘과 바로 녹색주의라는 것을 등장을 시켰는데요. 그 내용들도 여러 번 등장하고 또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로 바로 9월과 10월 사이에는 무료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11월과 12월 사이에는요, 바로 이제 기출문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기출문제에서는 첫 번째, 바로 영역별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모든 기출문제를 다 영역별로 다 분류를 하고 그 분류된 내용들을 갖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영역에 있지만 스타일이 다른 다양한 영역들, 시행처마다 국가직, 서울시, 지방직마다 이제 바라보는 시점들이 틀린데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11월과 12월 사이에는 유료 특강으로 바로 사회복지 조사론 영역들을 하게 되는데요. 사회복지 조사론에서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는 영역들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조사론에 대한 부분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이 부분을 좀 패스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한두 문제, 자, 한 문제 갖고도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한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 조사론도요, 고득점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유료 특강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3년도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는요, 바로 1월과 2월 사이에는요, 기출문제 풀이와 또 3월 사이도 기출문제 풀이를 하게 되는데 1월과 2월 사이에서의 기출문제 풀이는 회차별로 진행을 하고요. 국가직 지방직의 기출문제 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부 목표는 응용 능력을 강화시켜주기 위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3월과 4월 사이에서도 이제 회차별 국가직, 지방직 기출문제인데 기출 변형 문제로 바로 문제 해결 능력, 응용 능력을 키워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1월과 2월 사이에는요, 바로 국가직과 지방직에 대한 기출문제만 풀었기 때문에 바로 유료 특강으로는 이제 서울시 기출문제 그 회차별 기출문제를 풀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3월과 4월 사이에서도요, 바로 이 서울시 기출문제 변형된 문제들로 함께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5월과 6월 사이에 바로 2023년도에는 지방직 시험 문제가 6월 언제쯤 시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보통 이제 6월에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5월과 6월 사이에는 이제 모의고사하고 마무리 특강으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하고 마무리 특강은요, 동형 모의고사로 이제 문제풀이, 문풀을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최종적인 마무리 정리를 파이널 특강을 통해서 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드리게 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2022년도 7월부터요, 2023년도 바로 5월과 6월까지의 전체적인 1년간의 그 기간별 커리큘럼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저와 함께 해서 사회복지학개론에 대한 고득점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공부해 주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영역들로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저와 함께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고득점은 제가 책임지고 보장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재밌는 사례들과 함께 겸비를 하면서 지루하지 않게 또 재밌게 강의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은 결과 맺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나도 대한민국 공무원이 되고 싶다.
바로 우리 주무관님들도 공무원이 되셔서 진정한 주무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3년도 바로 사회복지 공무원을 위한 합격 전략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